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빚만 없으면 성공한 거라면서 정작 인력이 돈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 어이가 없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이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빚만 없으면 성공, 이런 말 한국 사람들 많이 쓰죠. 두 가지 말 많이 써요. 첫 번째는 방금 한 말, 빚만 없으면 성공.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빚 없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 이 두 가지 말. 이게 대한민국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 그만큼 빚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난 이것도 사실 정상적으로 안 보이거든. 왜냐하면 뭐 제가 뭐 대출 안 받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기가 무리만 하지 않으면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아니 돈을 버는데 왜 빚만 없으면 성공이나 많이 나올까? 그만큼 대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뭐 각자 사연이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문제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빚는 사람들이 앞으로 고통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빚 없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뭐 대단한 거 없어. 근데 왜 저런 말이 나오냐 하면, 이제 빚이 졌는데 제대로 못 갚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기다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빚에 늪에 빠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뭔가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속을 까보면 자기들이 대출받은 돈을 제때 못 갚아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길거리 가보면 이제 그 자영업들 많죠. 그 자영업분들 상당수는 다 빚이 있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분들 중에 대출 안 받고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돈이 많은데 장사하시는 분 없어. 장사하는데 열정을 부족해서 보통 주담대로 많이 하십니다. 집 걸어놓고. 지금 길거리 아파트들이 있죠. 이 아파트 사는 분들도 거진 다 대출이에요, 대출. 은행 거야, 은행 거. 그리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자동차들, 그 중에 상당수는 할부가 많이 남아있어요. 아주 많이 남아있어. 차마 내 차라고 말하기 좀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대출 받은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 지금 대학생들 중에서도 좀 집에서 지원 못 받아서 학자금 대출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취한 사람들 중에서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마통 뜯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보는 앞에서 얘기합니까? 나 빚 있다고 얘기해요? 얘기 잘 안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자신이 뭔가 얘기했을 경우 윗보일 것 같은 그런 말이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받아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도 큰 돈 아니야?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1억이 은 돈도 아니다.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현금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현금도 얼마 없는데, 돈을 저만큼 모아본 적도 없는데 이 현금 자산의 가치를 무시해요. 당장 본인이 힘든 이유가 뭐 좋은 집이 없어서, 좋은 차를 못 몰아서 그게 아니거든요. 당장 내야 되는 돈을 못 내기 때문에. 당장 내야 돈을 뭘로 냅니까? 현금으로 내는 거 아니야? 당장 갚아야 되는 대출을 못 갚기 때문에 그거 뭘로 갚아요? 현금으로 갚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현금 무시합니까? 오나의 빚 때문에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성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야. 1억, 2억은 보통 사람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큰 돈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왜 어려움에 빠졌는지, 왜 돈 때문에 힘들게 사는지를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정상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현금 자산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라고요.
당장 본인들 월세, 공과금 내는 거 버거운 사람들 많잖아. 뭐 돈이 아주 많아가지고 뭐 몇십억 있는데 1억 무시하면 모르겠. 근데 1억은요 없는 사람들 무시해. 있는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지껏 설방하면 느낀 게 돈 많은 분들은 1억도 큰 돈이라 얘기해요. 근데 뭔가 해놓은 거 없는 사람들이 1억까지 뭐하냐 이런 말을 해.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요. 열심히 사는 분들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돈 모으기 힘들다는 거 알잖아. 일반 사람들이 1억 모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한참 못 모을 수도 있고. 일반 사람이 있는 거는 뭐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 좋은 차를 끄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장 내가 앞으로 써야 되는 현금이 없어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 무리한 대출 받아서 못 갚으니까 힘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대출이 있어서 빚만 없어도 성공이란 말은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력을 모아보지도 않고 그 돈을 하찮게 여기는 자세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폼생폰사란 말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도 인생이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돈이나 물품 등을 좋은 시기에 준비해 놓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는 큰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제적 겨울이 벌써 찾아왔는데 여기 시청자분들은 겨울철 잘 버티시길. 이게 작년 겨울에 달린 댓글이거든요. 그래서 이 겨울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작년 12월달이니까. 저 말이 부끄러운 말이에요. 빚만 있어 성공이란 말이 맞는 말이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말이야. 얼마나 빚을 지은 사람이 많으면 자산이 없으면 저런 말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출 받은 사람이 많은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대출에 관대한 거예요? 정작 대출 때문에 사람 인생 망하고 가족관계 안 좋아지고 인간관계 없어지고 그런 경우 엄청 많잖아요. 저게 다 대출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돈이 적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 대출을 갚지 못해서 망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 정말 부끄러운 말이라니까. 이 말을 다른 나라에 쓸까요? 일본 가서 쓸까? 일본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 빚만 없어서 성공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런 말 하면 알아들을까요? 우리나라만 쓰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말이에요. 이런 우리나라가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 쓰는 걸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빚이 지는 것에 대해서 뭔가 책임감이나 심각성을 모를까요?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는데 대출 쉽게 받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야. 우리가 뭐 대출을 받더라도 어떻게든 갚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출 받는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감당할지, 어떻게 책임질지, 내가 이 빚을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대출 최대한 많이 땡겨 쓰는 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뭔가 꼬이게 되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경영적 능력보다 훨씬 더 초과되게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어느 날 가면 대출을 많이 땡겨올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내가 가진 어떤 그 벌이로 이 대출금 갚아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대출을 받았을 경우 잘 안되면 인생이 완전 꼬여버립니다. 연금족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뭐냐 하면 최대한 대출 많이 땡겨서 집을 사는 것만 집중하지, 내가 이 정도 빚을 졌을 경우 금리가 올라가면 갚아나갈 수 있을까?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살다 보면 대출 받을 수 있어. 근데 대출 받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 대출을 갚아 나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받기만 하면 장땡이다. 뭐가 장땡입니까? 갚아야죠.
안 갚으면 가만 놔둔답니까? 개인적으로 폼생폼사란 말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 저도 싫어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이 이제 거칠해 꾸미는 거 정말 좋아하죠. 남한테 무시받는 거 싫어하는 거 인지하는데, 그 폼 하나에 내 인생을 다 겁니까?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잘 사는 거 보여주려고 비싼 차 타고 어디 좋은 물건 쓰고,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평생 갈 것 같습니까? 그게 평생 갑니까? 나이 먹어서 유지가 가능합니까? 유지가 안 되잖아요. 한때뿐이잖아, 한때. 그 폼 하나에 모든 걸 갖다 바치는 게 그게 좋은 겁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거칠에 집중하시는 분들, 뭐 나이 먹고 살면 없어요? 30대 다시는 없습니까? 본인들은 안 늙을 것 같아? 늙습니다. 힘 약해져요. 그러면 내가 나이 먹고 나서 삶이 있어야 되잖아. 저기 뭔가 폼에만 집중한 사람이 뒤가 있을까요? 뒤가 없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항상 좋은 시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시절도 있습니다. 젊을 때만 있는 게 아니죠. 나이 먹어 삶도 있죠. 오히려 나이 먹어 삶이 훨씬 더 길죠. 젊을 때보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나이 먹어서 뭐 기회가 많거나 일자리가 많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마가 돈 벌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약간 젊을 때 몰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기 낭비하게 되면 나이 먹어서 대가를 세게 치릅니다. 젊어서 뭔가 해놓은 게 없다거나 빚만 지게 되면 나이 먹은 삶은 정말 비참해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 거칠에 폼 하나에 내 인생 모든 걸 걸지 마십시오. 너무 거기에 과하게 돈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땡겨나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쓰라는 거예요. 적당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이라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받으라는 겁니다. 부탁되고 이것저것 많이 받지 말고요. 그리고 반드시 대출받는 게 있으면 무슨 수가 있더라도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